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법원, 테슬라 모델 3 결함 허위 주장 운전자의 벌금과 공개 사과 명령. 중국 법원이 테슬라 모델 3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한 사람에게 10일 이내에 소셜미디어에서 공개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원저우시 지방법원은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테슬라 모델 3 운전자의 주장은 허위라며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10일 이내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슬라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해당 사과문을 최소 90일 동안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중국 원저우시에 있는 한 주차장에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 3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장에 있던 차량과 벽을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결함과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운전자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원저우 자동차 공학회가 사고 차량의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와 테슬라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운전자가 실제로 가속 페달을 밟았고 충돌 전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자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브레이크 등이 켜졌어야 했으나 브레이크 등이 분명히 켜지지 않았고 차량이 과속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럼에도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테슬라 모델 3의 결함을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는 소셜미디어에 사고 보고서를 공유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는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시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운전자는 처음에 실수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말했으나 나중에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럼 보이도록 이야기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사고의 과실이 운전자에게 100% 있다고 보고 벌금 부과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사과하라고 판결했다. 테슬라는 이같이 중국에서 계속되는 허위 제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월에 열린 상하이 국제 모터쇼 테슬라 전시장에서 한 여성이 차량 위에 올라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테슬라는 시위한 여성의 차량 데이터를 공개하며 반박했으나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웠다. 이후 몇 주 동안 일부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일부 중국 매체가 이를 보도하자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테슬라 차이나는 대응팀을 꾸려 허위 제보 찾기에 나섰고 일부 테슬라 차량 소유주와 일부 매체가 증거가 전혀 없는 단순한 소문을 제보했다며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반도체 대란에 애플도 타격. 아이폰 13 천만 대 감축.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여파가 스마트폰 생산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애플이 최근 출시한 아이폰 13의 공급량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아이폰 13의 올해 생산량을 1000만 대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플은 당초 올 연말까지 아이폰 13을 9천만 대 생산하기로 했지만 브로드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반도체 업체들의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 목표를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의 부품은 스마트폰의 무선과 디스플레이 관련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애플은 그동안 강력한 시장 구매력과 장기 공급 계약을 앞세워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해왔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공급망 붕괴의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이처럼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내년 또는 그 이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과 이들 반도체 업체의 주가는 블룸버그 보도 이후 장외 거래에서 1% 안팎 하락했다. 애플은 최근 물류 대란의 여파로 배송 부문에서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지난달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구매를 해도 실제 배송에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있다. 리비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호주서 생산 검토.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산 거점 중 하나로 호주를 모색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호주가 리비안의 잠재 투자 지역으로 보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리비안은 호주의 완성차 조립 공장 설립을 살피고 있다.
리비아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 공개 신청서에서 해외 진출 계획을 밝혔었다. 이 회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서유럽에 진출하고 이어 주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향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수요에 부응하고자 생산 공급망을 현지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리비아는 일찍이 뉴질랜드 일반 도로에서 전기 트럭 R1T와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R1S의 주행 테스트를 진행했었다. 호주를 포함해 오세아니아 시장을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호주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보다 전기차 시장은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호주는 2019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6,718대로 집계됐다. 호주 전기차협회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호주인이 전기차 구매 의향을 드러냈다. 호주 정부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25년까지 전체 승용차의 8%, 2030년까지 27%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적인 자원 부국인 것도 호주의 강점이다. 호주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니켈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호주광물협회에 따르면 코발트는 122만 2천 톤, 리튬은 280만 3천 톤, 망간은 2억 3,100만 톤이 매장돼 전 세계에서 각각 2위,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핵심 광물들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호주 투자가 성사될 시 리비아는 원재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높은 비용은 걸림돌로 꼽힌다. 호주는 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자동차 부품 산업도 상용차 위주다. 비용과 공급망 등을 고려할 때 리비안이 중국이나 태국에 공장을 지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쟁사인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를 지었다. 모델 S와 모델 Y 등 아시아 지역에 공급되는 주요 차량을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이번엔 캐나다 TC 에너지와 수소 생산시설 짓기로. 미국 수소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가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잇따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지난달 오팔과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TC 에너지와 대규모 수소 생산시설 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니콜라는 캐나다의 석유 및 천연가스 대기업 TC 에너지와 북미 지역에 수소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5년 내에 이 같은 시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애리조나, 사우스웨스트 등 주요 트럭 노선에 하루 150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하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상용차들이 수소 충전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TC 에너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및 에너지 생산 사업을 운영하는 북미 최대 에너지 회사 중 하나다. 이번 협력은 TC 에너지의 인프라와 니콜라의 수소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코리 헬센 TC 에너지 수석 부사장은 니콜라와의 협력과 관련해 우리가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을 사용해 향후 몇 년 동안 수소 경제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니콜라는 최근 들어 다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수소 충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오팔과 MOU를 맺었다. 오팔은 지난 15년간 북미 지역에서 350개 이상의 RNG 충전소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콜라는 지난달 2일에는 독일 보쉬로부터 연료전기 전력 모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밝혔다. 니콜라는 2023년부터 수소연료전기 트럭 트레를 본격 생산하겠다는 목표다. 1회 충전 시 800km를 주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니콜라는 지난달 이탈리아 상용차 기업 이베코와 함께 지은 독일 울륨 트럭 조립 공장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소규모로 대형 전기 트럭 생산을 시작한 뒤 2023년부터는 트레를 본격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니콜라는 아직 실제 차량을 한 대도 출시하지 않았으나 상용차 분야에서 수소차의 시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작년 6월 상장된 지 4거래일 만에 포드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앞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공매도 투자자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보고서를 통해 니콜라는 수십 가지 거짓말에 기반한 복잡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당시 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가 공개했던 세미트럭의 고속도로 주행 영상이 언덕 꼭대기로 트럭을 견인한 뒤 언덕 아래로 굴러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며 니콜라가 수소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니콜라의 연료전지 개발 책임자도 최근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그룹도 니콜라에 1억 달러를 투자해 2213만 주를 갖고 있으나 지난 7월 290만 주를 매각했다. 연말까지 810만 주를 추가로 매도할 계획이다. 루시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루시드, 드림드라이브 ADAS 시스템 공개. 자율주행 버전 곧 출시. 루시드가 드림드라이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드림드라이브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GM 슈퍼크루즈, 포드 블루크루즈, 닛산 프로파일럿 등과 같은 루시드 버전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루시드는 해당 시스템이 14개 카메라, 5개 레이더, 4개 서라운드 뷰 카메라, 다수의 초음파 센서들을 포함한 32개 센서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쟁사들보다 훨씬 나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자신했다. 또 라이다를 포함하는 업그레이드 버전 드림드라이브 프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해당 기능은 어댑티브 크루즈 및 차선 유지 등을 포함한 고속도로 보조 시스템으로 불릴 수 있으며 이중 교통 체증 모드는 시속 40마일에서 정지 상태까지의 속도로 작동한다. 차량에는 21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 자동 비상 제동 및 전후방 교차 교통 보호 기능 등 경고 사운드를 제공한다. 자동 주차 기능은 수직 및 평행 주차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언덕에 주차할 경우 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방향을 살짝 전환한다. 주행 중 안전을 위한 다양한 모니터 시스템도 탑재됐다. 운전자 눈동자 움직임에서 깜박임까지 파악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적용됐으며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비상등을 작동시키고 큰 소리를 만들며 나아가 차량을 완전히 멈추기도 한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구조요원들을 돕기 위해 도어 잠금을 해제한다. 루시드는 지난달 28일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프리미엄 전기 세단인 에어의 생산을 시작했으며 두 번째 전기차 그래비티는 2023년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